안녕하세요.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는 생각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누구도 나의 동의 없이는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나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나의 외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진 않을 거야. 이렇게 굳게 마음 먹고 기분 좋게 오늘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복습하고요. 예전에 제가 92번 문장을 그냥 이렇게 뛰어넘고 지나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발 동동 구르면서 쌤 저거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그 부분 마저 공부하고 이제 새로운 문장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복습 먼저. 자,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어떻게 주어가 행한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제기대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self가 붙거나 selves가 붙는 말들이 제기대명사에 속했고요. 그래서 우리 크게 생각했을 때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이렇게 일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마쳤었는데 동명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누구한테서 태어났다? 동사한테서 태어났다. 자, 그런데 얘가 살짝 변신을 했어요. 어떻게? 뒤에 ing를 붙였어요. 그래서 뭐 노릇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동사한테서 태어났으면서 ing를 살짝 붙인 다음에 명사 노릇을 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동명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명사 노릇을 한다고요? 명사면 그러면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우리 뭐부터 연습하기로 했어요? 주어 역할을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기로 했죠. 주어니까 은는이가를 붙이면 되고요. 동명사니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일 경우에는 동명사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것은으로 해석이 된 걸 보니까 얘는 단수 취급, 복수 취급? 이거 단수 취급인가 보네.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로 쓰인 동명사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갈 거예요. 몇 번만 먼저 하고 92번만 먼저 하고요. 자, 이제 원 보고 생각나야 해요. 또 그 사이에 까무룩 다 잊어버리고 오면 안 됩니다. 맞아. 원이 부정대명사였지.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a partner, 이번엔 누구예요? 동업자예요. 그죠? 자, 근데 동업자는 동업자인데 어떤 동업자입니까? 와, 쌤,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 우리 처음에 연습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동업자냐면 quick to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그냥 결론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주 빨리 성급히 결정을 내리는 그런 동업자는요. works well. 잘 일을 합니다이니까 잘 지낼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누구랑 있을 때 with one. 그러면 이때 one은 누구를 받는 대명사? a partner를 받는 대명사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동업자랑 있을 때예요. 자, 이 동업자는 어떤 사람인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Who is more considered. considered라고 하면 그 사려가 깊은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in his judgments. 그 어떤 판단에 있어서 considered. 보다 더 이렇게 신중한 그런 동업자와 함께 있을 때에 works well. 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대명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식을 받을 수 있다더니 이번엔 누구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계대명사 후절의 수식을 받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쭉 가봅시다. A partner quick to jump to conclusions. 아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그런 동업자는요. works well. 일을 잘 하게 돼요. 누구랑 있을 때? with one who is more considered in his judgments. 판단에 있어서 더 신중한 그런 동업자와 함께 있을 때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갔다 왔고 이제 다시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109쪽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함께 볼 겁니다. 자, if you were trained. train이 훈련하다니까 BPP 훈련 받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이 훈련을 받았다면 그런데 무슨 훈련이에요? To b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physical, 신체의 교육 교사예요. 신체 교육?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PE, 체육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면 not having a gym. 쌤, 컴마 뒤에 얘가 주어 자리죠. 맞아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 썼으니까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요. 근데 앞에 not이 붙었네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ot having a gym. 체육관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요. Not a huge problem.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컴마 뒤에 주어는 나왔는데 동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is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접속사 편에 가면 엄청 자세히 배울 텐데 이 접속사마다 이제 자기 식구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걸 절이라고 부르는데 if절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또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어 뒤에 동사가 없으니까 나는 is 써야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If you were trained to b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여러분이 만약에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다면요. Not having a gym, 체육관을 갖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은 is not a huge problem,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0번 한번 봅시다. 쌤,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죠. 그쵸? 그리고 뒤에 보니까 shows 보여준다 동사도 나왔네요. 여기 주어 맞네요. 그쵸? 그럼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구? 명사 혹은 동명사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making 골라주시면 돼요. making an effort. 자, 이번엔 뭐라고 해석하겠습니까? 그죠? 노력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슨 노력일까요?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다른 사람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shows your respect. 여러분의 어떤 존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For that person. 그 사람에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외국의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하거나 뭐 콘서트 하거나 그럴 때 서툰 우리말이지만 뭐 사랑해요, 반가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Making an effort to communicate in another person's language. 다른 사람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요, shows your respect for that person.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0번도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많이 길어졌어요. 그쵸? 111번이고요.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맨 앞에서부터 볼게요. 쌤,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 아닐까요? 일단 의심을 하시고 뒤에 동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동사가 있나 쭉 찾아갔더니 저기 뒤에 있네요. Can significantly improve. significantly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이런 뜻이고 improve는 향상하다죠. 쌤, 여기가 동사인데요. 그럼 앞에 뭐 자리 맞아요? 주어 자리 맞네요. 지금 동사만 있고 주어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굽니까? 명사. 동명사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moving 고를래요. 잘했어요. 해석은 것은. 그러면 simply moving the patient. 그냥 단순히 환자를 옮기는 것은. 오, 전치사구 나왔다. 묶으면 되죠? To a bed. 어디로 옮겨요? 침대로 옮겨요. 자, 근데 어떤 침대예요?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거 우리 연습 엄청 많이 했죠. That is near a window. 창문 근처에 있는 침대로 옮기는 것은. 그리고 쌤, 근데 주어가 아직 안 끝났나 봐요. 하나 더 있죠? 이번에 두 번째 주어도 뭡니까? 역시 ing가 붙은 동명사예요. 그럼 얘도 것은 해석하시면 되죠. Darkening the room. darken이 dark,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방을 밤에 어둡게 만드는 것. 이것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요. 뭐를? mental state.
state이 어떤 상태란 뜻이니까 정신 상태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는 것, 이것이 치매 환자라든지 이렇게 정신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 악화를 시킬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 채광을 받으면서 밤에는 저절로 어두워지게끔 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정신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둑어둑한 날은 하루 종일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이제 이게 자연 채광에 의해서 우리가 리듬을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1번 하는 것과 주어 2번 하는 것이 정신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다시 가봅시다. Simply moving the patient to a bed that is near a window. 그냥 단순히 환자를 창문 근처에 있는 침대로 옮기는 것. 그리고 darkening the room at night. 방을 밤에는 어둡게 하는 것. 그것이요. can significantly improve mental state. 정신 상태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긴 문장도 해석할 수 있으면 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해석 못할 문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112번을 한번 볼게요. 쌤, 일단은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인 것 같고요. 뒤에 이렇게 동사도 출연한 걸 봐서는 여기가 주어로 쓰였나 봐요. 것은으로 해석해 볼게요. 잘했어요. 자, 그럼 finding이니까 찾는 것은 하시면 되죠. misplace란 단어가 place, 장소인데 miss, 잘못되게 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놓고 못 찾는 걸 misplace라고 해요. Finding a misplaced, 이렇게 잘못 놓아둔 리모컨, 또 스마트폰, 혹은 even our car keys, 우리의 자동차 키, 이런 것을 찾는 것은요, is not only an annoyance. annoyance가 성가신 일, 귀찮은 일이죠. Not only A, but also B. A일 뿐만 아니라 B이다. 귀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time consuming. time consuming은 시간 소모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시간 소모적인 endeavor, 노력입니다. 시간 소모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이 misplaced, 잘못 놔둔 물건 찾느라고 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리모컨이 얼마 전에도 없어져가지고 TV를 돌리고 싶은데 돌리지도 못하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봤더니 제가 냉동고에다가 리모컨을 넣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잘못 놔둔 물건을 찾느라고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Finding a misplaced remote control, smartphone, or even our car keys. 잘못 놔둔 리모컨, 스마트폰 혹은 자동차 키를 찾는 것, 그것은요, is not only an annoyance, 성가신 일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a time-consuming endeavor, 시간을 소모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쪽에서 정리한 내용은 뭐였어요? 동사에서 태어나 ing가 붙은 이 동명사가 뭘로 쓸 수 있다. 얘가 이제 명사의 노릇을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명사의 노릇을 한다 그랬으니까 주어 말고 뭐 또 할 수 있을까?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적어는요, 동사의 목적어 말고 뭐 또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아, 동명사는 동사의 목적어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되는 예를 다 볼 거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떤 동사들은 성격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 자리에 아무거나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얘가 야, 나는 싫어. 나는 꼭 동명사만 왔으면 좋겠어. 그런 류의 동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동사들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오늘은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공통점을 좀 찾아봅시다. 일단은 난 동명사만 목적어로 왔으면 좋겠어 라는 동사 중에는 뭔가 피하는 류의 동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avoid,
피하다이죠. 또 mind, 꺼리다입니다. 자, 요런 동사들이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고 계속하는 거. 자, 이런 류의 동사들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enjoy, 즐기다라든지 keep, 계속하다, practice, 연습하다 이렇게 계속하는 류의 동사들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오히려 반대로 계속하는 것과 반대로 그만두는 류의 동사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합니다. quit처럼요. 또 그 이외에 consider, 고려하다라든지 suggest, 제안하다 같은 동사들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뒤에 ing를 취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한번 외운 다음에 수없이 많은 문장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쓰인 예들을 여러분이 접하는 게 가장 좋아요. 1차 한번 암기하시고 이제 저랑 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 지우는 동안 외우고 오셨죠? 그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자, 그럼 113번 한번 볼게요. enjoy, 즐기다? 아까 목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즐기다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enjoy 뒤에 이렇게 ing를 목적어로 취한 건 너무너무 잘했고요. point out이 지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니까 his brother, 그의 형은 enjoyed, 즐겼어요. 뭐를? pointing out the errors in his emails. 그의 이메일에 있는 에러, 오류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확 쉬워져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죠, 지금? 자, 어떻게 해석했어요? 목적어니까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14번에 해당하는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avoid예요, avoid. avoid도 목록에 있었어요? 있었죠. 피하다 이런 류의 동사도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judging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avoid 이렇게 동사로 딱 시작하면 해라 명령문입니다. 피해라 뭐를요? judging your own value. 당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피하세요. 근데 내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죠? 제가 전치사 by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얘는 방법의 전치사입니다.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 By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 그걸 판단하고 싶을 때 자꾸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랑 비교하죠? 쟤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생각해야지 옆 사람이랑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해서 붙여서 해보죠. Avoid judging your own value by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115번은 어떻습니까? 뭐가 눈에 띄어요? keep. 자, keep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하다 그랬죠. 그래서 keep도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keep going down, 계속 내려간다. 완전 좋은데요? 앞에서부터 해석할게요. Dutch auction. auction 이미 배웠는데 경매. Dutch auction이라는 것은요, start, 시작을 하는데 뭘로 시작을 해요? With a high price,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가격이 that keeps going down,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item sells, 그 물건이 판매가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보통의 경매는 낮은 가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고가를 불렀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딱 저 사람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런데 더치 옥션은 거꾸로예요. 높은 가격부터 불러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이제 거꾸로 낮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붙여서 해석해 봅시다. Dutch auction이라는 것, 역경매라는 것은요, starts with a high price that keeps going down until the item sells. 물건이 팔릴 때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116번. consider, 고려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consider도 우리 아까 목록에 있었죠. 그래서 얘도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이렇게 taking을 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니까 이렇네요. People often don't consider. 사람들은 때로는 생각 고려하질 않아요. 뭐를요? Taking care of pool maintenance. pool maintenance라고 하면 그 수영장의 유지 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take care of가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쓸 생각을 하질 않아요. 언제 동안에는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는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겨울에 수영장 관리를 한다. 그러면 훨씬 싼 가격에 훨씬 더 좋은 서비스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럴 땐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여름이 다 돼서 하려고 하니까 비싼 돈 내고 대접도 못 받는 거거든요. 공부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한 발 일찍 조금만 먼저 해두시면 정말 편하게 남은 수험 기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잘 안 하고 있다가 꼭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16번 넘어갈게요. 이제 117번입니다. 조금 뭐가 바뀌었어요? 눈치챘어요? 에이, 길어졌어요. 그러지 말고. 자, 앞에는 동사 바로 뒤에 ing, 동명사가 목적어로 쓰였는데 이번에는 봤더니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구나. 아,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동명사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17번 문장도 괜찮은 겁니다. 그럼 해석 한번 해볼까요? He came up with the creative idea. 여러분 이렇게 come up with라고 하면 뭐를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아이디어의 내용이 뭐냐면 posting notes everywhere. 포스트가 이렇게 붙이다 게시하답니다. 그래서 쪽지를 사방에다 붙여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뭐를 담고 있는 쪽지입니까? With a simple message.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쪽지이죠. 됐어요? 자, 이어가 볼까요? He came up with a creative idea. 그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떤 생각? Of posting notes everywhere with a simple message.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쪽지를 사방에 붙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정말 고급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of를 무조건 수식관계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를 살짝 이렇게 등호로 바꾸어주면 훨씬 더 내용이 이해가 빠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 뭡니까? 아, 사방에 쪽지를 붙이겠다라는 것. 이 아이디어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잖아요. 아, 때로는 전치사 of가 이렇게 등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요거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만 참고로 가져가세요. 자, 이제 118번 봅시다. 쌤, 전치사 뒤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나 동명사 쓸래요. 동명사, 명사. 아, 뭘 고르죠? 두 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둘이 차이도 있죠. 차이가 뭘까요? 동명사는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게 명사랑 다릅니까? 얘는 동사한테서 태어났다라는 게 달라요. 자기가 물론 나름대로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명사인 척 돌아다니곤 있지만 출신이 동사라고요. 동사적인 성격이 피 속에 남아있어요. 동사적인 성격이 뭔데요, 쌤? 이제 하나하나 챙기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죠. 명사가 목적어 취하는 거 봤어요? 명사는 전치사 없이는 다른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힘, 그를 정정해줬다. 목적어 바로 왔네요. 그러면 누구? 아, 동사적인 성질이 남아있는 동명사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을 앞에서부터 해봅시다. I thought about correcting him. 저는 그를 정정해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he can't hear me. 그가 제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he has earphones on. 그가 이어폰을 귀에 끼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119번 한번 봅시다. instead of라고 하면 대신에 이런 뜻이죠. 오, 전치사.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어로 올 수 있죠. 그래서 119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잘했어요. insist on이라고 하면 뭐에 대해 주장하다, 뭐를 또 계속해서 고집하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Instead of insisting on finding the best possible decision. 가능한 최고의 결정을 finding, 찾는 것을 고집하는 대신에 We will often accept. 우리는 종종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뭐를 받아들이죠, 우리는? One that seems good enough. 그냥 충분히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여기서 one은 대명사죠. 그렇죠. 뭘 받는 대명사일까요? 대명사편 했으니까. decision을 받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중간에 어느 선에선가 타협을 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최고의 것,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들다고 대충 이만하면 됐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자, 이어서 해석해 볼게요. Instead of insisting on finding the best possible decision. 최고의 가능한 결정을 갖다가 찾는 것을 고집하는 대신에요. 우리는 종종 accept one that seems good enough. 그냥 충분히 좋아 보이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0번 한번 볼까요? 오, 얘는 뭐예요? 전치사 by가 나왔어요. 쌤, 전치사 뒤에 동명사죠. 이렇게 바로 풀지 말고 사실 copy란 말이요. 명사로도 쓰이잖아요. 복사본 뭐 이럴 때. 그런데 답은 copying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동명사가 답일까요? 전치사 뒤에 명사도 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명사만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뒤에 봤더니 popular artist라는 인기 있는 예술인이라는 목적어가 바로 왔잖아요. 아, 그래서 동명사가 답이고 넌 안 돼.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Some musicians, 몇몇 음악가들은요, steal other people's work. 다른 사람의 이때 work는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쳐요. 도용을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 방법의 전치사 by죠. By copying popular artists.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예술가들을 베껴서 그리고 presenting it in the market. 그것을 시장에다가 present니까 내놓는 거예요. 뭘로써 내나요? as 뭐뭐로써예요. their own work. 자기 자신의 작품으로서 내놓음으로써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방법에 해당하는 말이 두 가지죠. 그래서 by ing 처음에 베끼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내 거인 척 내놓는 게 2단계.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두 개 쓰였구나 라는 것까지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표절 행위잖아요. 남의 거 이렇게 싹 베낀 다음에 내 거인 척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붙여서 쭉 갑시다. 몇몇 음악가들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도용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copying popular artists. 인기 있는 예술가들을 베껴서 and presenting it in the market as their own work. 자기 자신의 작품으로 시장에 내놓음으로써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우리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음악 잠깐 듣고 올게요. Could be worse, I can't complain. And how about you? When it rains, it pours. You haven't changed at all. Small talk is all talk you ever need. If to succeed today, meeting means a lot of greeting. Greeting means a lot of talking. 네, 참 발랄한 노래였지만 가사는 상당히 심오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Small Talk이라는 그 곡이었는데요. 우리가 참 하는 이 많은 말들 중에 empty words가 참 많다. 별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이 텅 빈 말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수련회를 갔더니 하루 동안 말을 안 하고 있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답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루를 지내봤더니 뭐
말 안 하고도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크게 답답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정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기왕이면 말에 좀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말, 진중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곡의 가사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동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어려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되고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동명사는 동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얘가 명사 노릇을 하고는 있지만 동사의 성격이 있어요. 그랬죠. 그 첫 번째 동사의 성격으로 제가 알려드린 게 뭐였어요? 얘가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명사가 갖고 있는 동사적인 성격이 뭐냐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동사적인 성격입니다. 동사는 자기의 주어를 취할 수 있잖아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동명사 앞에 뭐 꼭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되는 건 아닌데 아우 이건 안 되겠어. 꼭 누가 했는지 밝혀야 되겠어. 이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 밝히는 게 정말 쉽죠. 그냥 여기 앞에다가 써주면 돼요. 명사. 아니면 소유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의 소유격을 쓰거나 그냥 그대로 목적격을 쓰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제 예문을 봐야 좀 이해가 잘 되겠죠. 121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그래서 우리 bringing 나와야지 이렇게 문제 푸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미스테리한 게 뭡니까? 쌤, 전치사랑 동명사 사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는 이 sport, 이 명사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가 뭐라는 겁니까?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 뭐 어찌됐건 주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스포츠가 bringing nations closer together. 국가들을 더 이렇게 가까이 모으는 것, 국가들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가봅시다. Many of the old ideas. 그런 오래된 생각들 중에 상당수가요. 자,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스포츠가 bringing nations closer together. 국가들의 관계를 서로 긴밀하게 해주는 거야 라는 이런 오래된 생각들의 상당수가 seem to 뭐인 것 같아요. 뭐인 것 같아요? lack credibility. 여러분 credibility라고 하면 신용이거든요. 그 신용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스포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국가 간의 화합, 또 다른 외교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뭔가 상업주의에 너무 많이 물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점점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고요. 얘를 제가 신용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크레딧 카드 생각하세요.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이 신용이란 뜻이죠. 뭘 믿고 여러분은 정말 믿으니까 지금 돈 안 내도 일단 그거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래 맞아. 신용카드 credibility, 믿음, 신용이란 뜻이구나. 자, 그럼 앞에서부터 이어가 봅시다. Many of the old ideas about sport bringing nations closer together. 스포츠가 국가들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준다는 이 오래된 생각들 중에 상당수가 seem to lack credibility.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2번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표현인데 on ing가 됐던 upon ing가 됐던 간에 이렇게 쓰이면 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upon opening은 열리자마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쌤, 근데 사이에요 it's라는 소유격이 대명사가 껴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겠어요? 의미상의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는 어쨌든 주어니까 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it's가 가리키는 게 뭔가 봤더니 이 글에서는 this show, 이 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쇼가 opening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자마자 그 쇼는요,
brought controversy. 여러분 controversy라고 하면 논쟁이란 뜻입니다. controversy, 논쟁. 논쟁을 갖다 불러일으켰어요. 특히나 when it comes to라고 하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있어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켰냐면 conservative, 보수적이고 middle-aged, 중년의 관객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Upon its opening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 그 쇼가 시작되자마자 이 쇼는요, brought controversy,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보수적인 중년의 관객들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조금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감이 올 것 같죠? 123번.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아, 쌤, to는 투부정사죠. 이러지 말고. to는 투부정사도 있지만 전치사 to도 있잖아요. 그래서 lead to라고 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치사 to 뒤니까 뭐 쓰면 돼요? 동명사 목적어. 그럼 얘 쓰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명사가 쓱 껴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의미상 주어. 해석은 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dropping out of the course. drop out of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중도 포기. 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뭔 얘기인가?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온라인 학습 환경에 있어서 a sense of disconnectedness, connect가 연결하는 거죠. disconnected는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절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단절감이라는 것이 can often lead to, 종종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 학생들이요, dropping out of the course, 그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과제도 내드리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뭐 수강증도 등록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다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단절감 느끼지 않고 아 그래도 선생님이 저기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연결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거, 유대의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끝까지 해내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는 친구와 그래도 간혹이라도 소통을 하는 친구들 간의 완강률이 어떤가. 글을 남기는 친구들이 훨씬 더 완강률이 높습니다. 이 이유가 이런 근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이어서 다시 해석합시다.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a sense of disconnectedness, 단절감이라는 것이요, can often lead to the student dropping out of the course. 학생이 그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4번을 한번 봅시다. 얘도 뭐예요? 오, 전치사 of.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썼구나. 동명사는 부정할 때 not을 어디다가 붙였는데 앞에다가 붙이던데. 그래서 지금 잘한 거 맞고요. 쌤, 동명사 앞에 있는 이 명사? 이제 의미상 주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은는이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ose individuals, 그 사람들이 not walking on the sidewalk. sidewalk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보도 위를 걷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부터 이어볼까요? residents,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They are going to hit a pedestrian. pedestrian이란 단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암기하지 맙시다. 보행자란 뜻입니다. 보행자를 치게 될까 봐 두려워해요. 자, 왜 이렇게 내가 사람을 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As a result of, 다음과 같은 것의 결과로요. 무슨 결과예요? 그 사람들이 보도 위를 걷지 않는 것의 결과로요. 보도를 걸어 다녀야 되는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니까 내가 이러다 정말 사람 치겠어 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쭉 이어봅시다. Residents fear that.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They are going to hit a pedestrian. 자신들이 보행자를 칠지도 모른다라고요. As a result of those individuals not walking on the sidewalk. 그 사람들이 보도 위를 걷지 않는 것의 결과로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앞부분에서 쭉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동명사에 대한 거, 동사에서 태어나서 ing 붙여 명사 노릇을 한다. 얘가
주어 노릇도 할 수 있고 목적어 노릇도 할 수 있고 보어 노릇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어서 뭣도 취할 수 있다. 의미상의 주어도 취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동명사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을 지을게요. 나중에 또 한번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다 챙기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숑 태어나서 명사 노릇을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자, 얘는 동사에서 태어나서요. 이번엔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to를 붙였어요. 자, 그래서 얘가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명사의 노릇을 한다고요. 사실 우리 이미 이 투부정사가 뭐 노릇하는 건 살펴봤어요. 얘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노릇하는 건 이미 형용사 편에서 살펴봤죠. 얘는 정말 재주가 많은 셋째 딸이래가지고 그래서 명사 노릇도 했다가 형용사 노릇도 했다가 부사 노릇도 했다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자, 형용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명사 노릇을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명사니까 뭐예요? 주목보로 쓰일 수 있네. 그럼 일단 뭐부터 연습할까요? 주어로 쓰이는 것부터 연습합시다.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큰 주어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주어를 뒤로 보냅니다. 쌤, 그럼 주어 자리 이렇게 비워놔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자리만 채우는 주어, 형식상의 주어, 가짜 주어, it을 이 자리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로 쓰일 수 있구나 생각하시고 자, 이 투부정사 주어는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동명사랑 마찬가지로 것은 이렇게 해석되던데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125번. 쌤, 여기가 주어죠? 그렇네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것은 이렇게 해석했죠?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not being. 쌤, 이번에는 뭐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에 동명사 썼네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쓸 수 있는 건 연습했으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있어야죠. Not being able to eat the chocolate chip cookies. 초코칩 쿠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아마 이거 고르면 이거 안 주고 이거 고르면 이거 안 준다는 약속을 했겠죠. 자, 정리해볼까요? To select the ice cream.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means not being able to eat the chocolate chip cookies. 초코칩 쿠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것은 이렇게 단수 취급했으니까 mean에 s 붙은 것 잘한 겁니다. 자, 126번 한번 봅시다. 자, 봤더니요. Would be a good idea. 좋은 생각일 거예요. 그랬어요. 뭐가? 잠깐만요. 뭐가 해당하는 대답이 주어져. 뭐가? Keep your negative thoughts to yourself. Keep 어떤 것 to oneself라고 하면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남한테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게 좋은 생각 같아요. 에?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요? 그럼 이게 주어인데요? 얘 왜 뒤로 왔어요? 앞에 너무 길어서 가짜 주어만 남기고 왔어요. 해석은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은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 아마도 그것이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하시면 되겠네요. 자, 127번입니다. consider 여기다 생각하다인데 be considered니까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was once considered. 한때 여겨졌어요. 뭐라고? An amazing achievement. 아주 놀라운 성과라고 여겨졌어요. 뭐가 놀라운 성과로 여겨졌어요? 뭐가에 대한 대답이 주어인데 쌤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인가 봐요. 그럼 앞에는 비워두기 그래서 칸만 채웠어요. 가주어 it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무엇이 놀라운 성과로 여겨졌냐면 to reach the summit of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한때는 엄청난 성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산악회에서도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도 베이스 캠프가 잘 되어 있으면 에베레스트산도 여러분 척척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It was once considered an amazing achievement. 한때는 아주 놀라운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뭐가? 에베레스트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28번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it is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어렵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하대요. 뭐가? 뭐가에 대한 대답이 진짜 주어인데 그럼 여기가 진짜 주어, 여기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인가 봐요. To motivate kids.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게 참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길래 그렇죠? Who are centered on their own selfish desires.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만 be centered on,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또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꺼 뭐 나 이거 할 거야 이런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걸 하자고 동기부여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129번 함께 볼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동사에 이렇게 박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에 주어 자리에 뭐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왔어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면 것은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To exclude. 어떻게 하는 겁니까? exclude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those. 사람들을요. 우리 those가 사람들로 해석되는 것도 봤는데 그쵸?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뭐로부터? From voting. 투표하는 것으로부터.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해 줄게요.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투표로부터 배제시키는 것, 이것은요. 여기까지가 다 주어잖아요. 투부정사 구가 주어예요. 그럼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destroys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our democracy,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투표에서 빼.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주의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내용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To exclude those from voting who are already socially isolated.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투표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 그것은요. destroys our democracy.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뭐까지 배웠어요? 동사에서 태어나서 to를 붙이고 살짝 변신을 해. 무슨 역할을 하는? 명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우리 오늘의 숙제는 124번에 해당하는 문장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차근차근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투부정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